안녕하세요. 노종 원장입니다. 광대뼈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얼굴에 폭을 줄이거나 얼굴에 굴곡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광대 축소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오늘은 이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광대 수술 방법은 뼈를 절골하고 그걸 안으로 밀어넣고 다시 고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분들은 광대뼈 수술 후에 뼈를 고정해주는 고정 나사나 플레이트가 약해져서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받은 수술이고 회복도 열심히 했는데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건 없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습관들이 광대 재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또한 광대 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날 만한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광대 수술 후에 부작용을 부르는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을 부르는 습관 첫 번째는 이갈입니다. 자면서 무의식 중에 이를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를 가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이를 가는 습관이 광대 축소 수술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바로 광대와 사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음식을 씹거나 이를 안 다물 때 사용하는 저작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갈면 이 근육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광대뼈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술한 광대뼈가 다 아물기도 전에 힘이 아주 강하게 가해지면 뼈가 붙는 회복 과정에서 나쁜 작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은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뼈를 견고하게 고정해 놓고 있으므로 안심은 하셔도 되지만 고정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회복 기간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광대 수술을 받지 못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주사 맞는 사각턱 보톡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주사가 근육의 수축력을 줄여서 힘을 빼주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대 축소 수술을 할 경우에 본인이 이가는 습관이 있다고 하신다면 꼭 전문의와 미리 상의하셔서 보톡스를 함께 맞으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딱딱한 음식을 씹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나 깍두기 같이 딱딱한 것을 씹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습관이 광대 수술 후에 아주 나쁠 수 있습니다. 앞에 이갈일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광대와 하악근에 붙어있는 저작 근육 때문인데요. 딱딱한 것을 씹는 것 외에도 질긴 음식을 씹을 때에는 우리가 많이 씹어야 하므로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씹는 세기가 강한 습관을 가지거나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은 광대 축소 수술 후에 회복 기간 동안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라도 골고루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고 싶은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힘들게 수술을 하신 것이니까 회복만큼은 이와 관련된 몇몇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대 수술 후에 고기는 언제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못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아닐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기 자체를 못 먹는 것은 아니고 먹는 방법을 약간 조절하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크기를 줄이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아지면 씹는 것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크기나 방법에 조절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광대 축소 수술을 하고 나서 씹는 근육 작용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설명은 근육이긴 한데 작용은 반대작용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턱을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왜 하면 안 되냐면은 턱을 너무 크게 벌리면 그 상황 역시 턱의 근육이 많이 스트레치 되는데요. 그러면 또다시 광대에 힘이 전달됩니다. 약간의 정도는 괜찮지만 특히 광대 축소 수술과 사각턱 수술을 동시에 하신 경우에는 근육이 회복 기간 동안에는 좀 수축되고 단단한 편이어서 이런 상태에서 턱을 크게 벌리려고 하면 그 힘이 광대에 전달되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대를 수술했는데 오히려 턱의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턱의 근육에 관한 설명인데요. 무거운 것을 들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턱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근육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광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체형 관리를 위해서 웨이트나 헬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후에 이런 운동을 언제쯤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딱히 어떤 시간을 정하기보다는 턱 근육을 생각하시면서 상황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뼈가 붙는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자는 자세 중에서 얼굴을 옆으로 기대고 자는 분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광대는 얼굴이 옆면에 있고 얼굴을 바닥면에 옆면을 대고 있으면 머리의 전체 무게가 광대에 실리게 됩니다. 물론 수술할 때 저희가 견고한 고정을 하면 순간적으로 이런 자세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해놓기는 하지만은 수술 받은 광대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있다 그러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뼈는 단숨에 붙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붙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쌓여나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외부에서 방해가 되는 힘을 자꾸 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술은 수술 후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광대 수술은 광대뼈의 모양과 위치의 특성상 좀 독특한 조심을 해야 하므로 설명 내용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우리가 수술한 부위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턱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이 많아서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겠습니다. 뼈는 회복 과정 중에서 외부의 충격이나 지속적인 힘으로 방해를 받는 것은 회복에 좋지 않다는 간단한 원칙만 생각하시면 자신이 수술 후에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될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이러한 원리들이 너무 무서워서 민감해지시거나 수술 후 너무 예민해지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저희가 수술 중에는 견고한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 방법 중에서 앞서 설명드린 특별한 행동들을 조금 더 조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광대 수술은 의사와 환자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광대 수술 후에 부작용을 부르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습관이 광대와 하악각에 연결되어 있는 저작 근육과 관련이 많습니다.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보톡스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습관들은 조금만 참아주시면 잠깐 고생하고 예쁜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종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